はじめまして、こんにちは。日本語講師小坪のりこと言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좀뵙겠습니다。안녕하세요。일본어 강사 고츠보 노리코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어 강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사인 저는 이름을 고츠보 노리코라고 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노리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988년도 결혼해서 한국에 온 지가 벌써 30년을 넘었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일남 이녀를 두고 손자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알아듣시는데 고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 일본어 발음은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가 일본어는 뇌에 똑같은 부분을 쓰고 언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운 언어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다 건너 일본에 가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옛날에는 그냥 먼짓, 손짓을 갖고 어느 정도 언어가 그냥 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언어라서 문법 같은 것도 비슷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문 일으키 같은 것도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떨어져서 산 지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다른 면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한국 분들이 배우시는데 일본어처럼 처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는 없는데 한국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은 능숙해지는데 약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본과 그리고 한국이 지금 아주 심각한 만큼 너무 사이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비슷비슷한 국민성을 갖고 있는데 다른 점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해하고 더 미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런 면을 한국 분들이 갖고 있고 한국 분들이 안 갖고 있는 그런 손질을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무슨 일을 해낸다면 세계의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못 이길 만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일단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일이니 정말로 안타깝고 그리고 죄송하는 마음입니다. 이만큼 처음에 접하기가 쉬운 일본어라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외국어가 그렇지만 처음에 언어 배우기를 시작하면은 뭔가 고비가 생깁니다. 아까 저도 한국에 와서
가나다라부터 배웠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알고 있는 한국어가 단 하나,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단어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NHK 한국어 강좌의 제목이 안녕하십니까 였어요. 그러기에 그 단어 하나만 알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배워보니까 매일매일 한국어를 많이 듣고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실력이 이렇게 똑같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손전되고 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뭔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한국어가 들리게 되고 귀가 듣는다고 하죠. 들리게 되고 또 어느 때 하루아침에 언제 적용할 때도 어렵지 않게 언어가 나오게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는 노력했을 때 어느 때 딱 그런 선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일본어를 배웠을 때 첫 번째 어려운 것이 히라가나라고 하는 마후 6개의 글자를 외우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거리를 넘어가면 또 쉬워집니다. 호호호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동사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한국어에도 동사의 활용이 있는데 일본어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접했을 때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이 한자 읽기라고 합니다. 한자 읽기는 일본 애들도 일본 학생들도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외국분들도 똑같이 공부를 하셔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이겨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은 가타카나오 쉽게 말해서 외래어를 가타카나로 표시하는데 그것이 일본적인 발음이라서 너무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좀 그만둘까 하는 고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만 그때만 조금 힘을 내서 노력을 하시면은 제가 한국어를 쓰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게 짧은 시간에 훌륭하게 일본어를 말하시고 듣고 쓰고 그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5강좌에서 이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동사의 활용, 그리고 활용이 있는 것. 형용사의 활용. 한국어에서도 그다 라고 하는 단어가 고요, 고소, 그럴 때, 근다 뭐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활용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하다, 한다, 합니다, 해요, 하면, 할 때,
한 것들이 그런 식으로 변하죠. 그런 것을 발령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사실은 동사의 활용, 형용사의 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똑같이 한국 분들이 일본어를 배울 때도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이 약간 어렵게 느끼는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30분씩 15번에 걸쳐서 형용사와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클래스룸에 댓글 달려주시면은 바로 제가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앞으로 15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